샬롬, 안녕하세요. 하진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부터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새로운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PNP 제네릭 드라이버가 아니고 오늘부터는 전원 관리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오랫동안 개발을 하시던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전원 관리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는 다 인식을 하는데요.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보가 좀 부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이 주제에 맞도록 아주 쉬운 설명 위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전원 관리를 우리가 앞으로 하면 되겠는지 라는 그 초점을 좀 쉬운 방향으로 맞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원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익히시고 나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윈도우 드라이버를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후에는 저와 같이 또 WDF도 공부해야 되고 또 시큐리티 모듈, 뭐 보안 모듈, 뭐 루트킷 방어하는 안티마리어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배우는 이 전원 관리도 이제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니까 집중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66편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드라이버와 전원 관리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공부할 때 처음에 거리낌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원 관리 파트에서는 몇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전원 정책 관리자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전원 정책 관리자 파워 폴리시 매니저라고 불러요. 뭐 어떤 책에서도 PPM이라고 약자를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길게 파워 폴리시 매니저 이렇게 제가 항상 쓸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제가 PPM 이렇게 부르면 전원 정책 관리자 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합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원 상태라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가 파워 스테이트라고 영어로 해석을 하죠. 이 전원 상태를 크게 두 가지, 시스템 전원 상태와 그리고 디바이스 전원 상태에 대한 개념을 오늘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내용은 커널 모드 전원 관리와 관련된 구성 요소라는 주제로 한번 배워보는데요. 윈도우즈 시스템 안에서 특히 커널 모드 안에서 이 전원과 관련되는 운영되는 전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파워 매니저가 관리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파워 매니저 프레임워크 이 바깥쪽에 보니까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전원 정책 관리자라는 애가 있고 그 관리자가 이제 이 파워 매니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각 계층의 드라이버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드라이버, 뭐 서드파티의 제조사 드라이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박스 드라이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드라이버들이 존재하는데 그 드라이버가 바로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의 역할을 보통은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폴리시 매니저의 역할이 결국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전원 정책 관리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시스템 그리고 디바이스가 있구나. 그리고 그 디바이스 PPM은 보통 서드파티 드라이버나 인박스 드라이버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 그 서드파티 드라이버나 인박스 드라이버 아래쪽으로 버스 드라이버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ACPI 바이오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왼쪽의 그림은 바이오스인데요. 즉 바이오스를 통해서 메인보드에 접근하는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ACPI 바이오스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ACPI 바이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ACPI 필터 드라이버나 또는 ACPI 버스 드라이버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ACPI 버스 드라이버 또는 ACPI 필터 드라이버가 개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드라이버 영역은, 그 드라이버 스택은 바이오스와 관련된 어떤 작업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드라이버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개입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은 보통 이와 같은 드라이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것을 파워 매니저 프레임워크 아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이 전원 관리를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 관리를 왜 해야 될까? 자, 전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 컴퓨터 내에 존재하는 파워 서플라이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전력량이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즉,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 수치보다 넘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과부하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과부하가 되는 현상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메인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전원을 막 끌어쓰는데, 전원을 막 끌어쓰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막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안 쓰는 장치에 대해서는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전원 관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윈도우 시스템이 사용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카테고리로 말하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시나리오라는 것은 뭐냐면 전원 관리를 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AC 전원. 그러니까 우리가 AC 전원이라고 하면 교류 전원이죠. 우리가 벽면에 있는 그 벽면에 있는 컨센트에 직접 연결을 해서 전기를 끌어쓰는 그런 경우, 우리가 벽면에 컨센트를 쓸 때 우리가 AC 전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우리가 끌어쓸 수 있을 만큼 계속 끌어쓸 수가 있죠. 물론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한계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한전에서 전기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가정 아래 계속 끌어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끌어쓰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윈도우를 쓸 때는 전력은 최대한 끌어쓰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좋은 성능 위주의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윈도우는 벽면에 컨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율 또는 성능 위주의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배터리를 쓸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배터리를 쓰는 시나리오는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능보다도 사용 시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정책을 내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내리는 그런 일이 바로 전원 정책 관리자 역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시스템 전원 정책 관리자라는 시스템 파워 폴러시 매니저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는 AC 전원을 쓸 때, 두 번째는 배터리 전원을 쓸 때.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 또 제어판에 보시면은 전원 세팅을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전원과 관련된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컴퓨터가 15분 동안 사용되지 않을 때, 뭐 20분 동안 사용되지 않을 때, 뭐 저전력 상태로 들어가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이 사용하는 두 가지 큰 시나리오가 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는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커맨드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powercfg라는 명령을 직접 타이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대표적인 두 가지 큰 카테고리의 시나리오고, 실제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쳐보셔야 되는데, 저처럼 powercfg 리스트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을 하는, 또는 고성능을 내는, 절전 관련된, 또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뭐 이런 어떤 설정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나리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전원 상태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파워 매니저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명사들을 정의하는데, 그 중에서 전원 상태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전원 상태. 그 전원 상태를 정의하는데, 이 전원 상태라는 말은 현재 어떠한 소비 상태, 전원을 얼마큼 소비하고 있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스템 전원 상태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스템 전원 상태. 자, 이 시스템 전원 상태라는 용어는 윈도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을 때 윈도우 시스템에서 해석하고 있는 시스템의 전원의 상태를 크게 6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6가지 상태에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자, S0부터 시작해서 S5까지 이렇게 여기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낮은 단계의 전원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낮은 단계의 전원 상태다. 자, S0라고 하는 상태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윈도우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잖아요.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짜거나 게임을 하거나 평상시 상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와 같은 상태를 S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0.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 제로, 또 시스템이 완전히 풀로 정원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이 S0가 두 단계로 또 나눠지죠. 보통 노멀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던 스탠바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던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S0는 제로인데 조금 약한 S0, 그러니까 완전히 S0는 아니지만 약간 약한 S0라는 단계로 우리가 설정을 함으로써 빨리 깨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원도 절약을 일정 부분 하지만 깨어날 땐 굉장히 빨리 깨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던 스탠바이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어쨌든 이것들은 모두 다 S0라는 범주 아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1, S2, S3는 대표적으로 슬립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윈도우가 잠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슬리핑,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S0에 있던 시스템의 전원 상태가 S1 상태로 가거나, 자 보세요. 또는 S0에 있던 상태가 S2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S1에서 S2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S1에 있던 애는 반드시 S0로 돌아갔다가 다시 S2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S0에서 S1으로 가거나 S2로 가거나 또는 S3로 가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슬리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리핑, 잠든다 라는 얘기죠. 물론 각각의 단계마다 소비하는 전력 상태, 전력량 같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깨어날 때, 웨이킹이라고 하는데, 다시 깨어날 때 소요되는 시간도 무척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력을 소비하는 양이 작아지니까 훨씬 더 절약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깨어날 때는, 즉 웨이킹이 될 때는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4가 있습니다. S4는 우리가 슬립이라고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S4는 최대 절전 모드라는 용어를 가집니다. 하이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S4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사실상 완전히 꺼진 거와 다름없이 컴퓨터의 전원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예외로 몇 가지 정도만 전원이 들어갑니다. 파워 버튼은 당연히 전원이 항상 들어가 있는 상태일 것이고, 파워 버튼 말고도 PC에 따라서 이 하이버네이션을 깨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데 사용되는 최소한의 메커니즘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로들은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우리가 웨이킹 회로라고 하는데 그런 웨이킹 회로라든지 또는 파워 버튼, 전원 버튼 같은 것들은 여전히 전기가 공급이 되지만 나머지 CPU, 메모리, 주변 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전원이 꺼지는 상태를 최대 절전 모드라고 합니다. 정말 막강한 절약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모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윈도우는 하이버 파일의 약자죠. hyperfill.sys라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면 현재 사용하는 메모리의 내용을 전부 하드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다가 깨어날 때 다시 웨이킹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 이 hyperfill.sys에 들어있는 이 메모리 내용을 그대로 복원을 시킨 상태에서 웨이킹을 하기 때문에 금방 부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다시 부팅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가 바로 깨어난 것 같은 효과를 주게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준비하는데 그것이 하이버 파일이고 이 하이버 파일 안에다가 메모리의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복원을 시켜서 가능하면 빨리 깨어나게 한다. 그것을 최대 절전 모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S1, S2, S3보다는 한참 오래 걸리겠죠. 깨어나는데. 자, 그런데 S5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S5는 전원을 완전히 끈 상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콘센트를 뽑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원을 그냥 끈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윈도우 버튼에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완전히 끄면 완전히 꺼지잖아요. 그쵸? 그 상태를 S5라고 얘기를 하고 S5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S5 안에선 어쨌든 간에 하이브 파일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윈도우가 부팅을 하기 위해서 웨이킹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재부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부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냥 껐다 켜는 거 그게 바로 S5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S0부터 S5까지의 이 단계를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S0는 풀 파워, S5는 완전히 파워가 꺼진 상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최대 절전 모드로 S4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머지 S1, 2, 3는 그 단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다 슬리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윈도우 시스템 전원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S0는 전원을 소비하는 상태를 뭐라고 가정하냐면 최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연 시간이라는 게 없죠. 최대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에 대한 지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장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재무장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전원이 꺼졌다가 그냥 전원이 딱 켜지면 바로 하드웨어가 동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이 켜지면 다시 초기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 제로 상태, S0 상태는 항상 켜 있는 상태니까 하드웨어는 그 어떤 그런 웨이킹과 관련된 지연이 없겠죠. 그냥 바로 반응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S1부터 여러분들이 보세요. S1부터 S2, S3 그리고 S4, 5까지 내려가면서 어떻습니까? 단계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소비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그쵸?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나 S3 모드로 가게 되면 소비량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S2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줄어드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PU의 파워가 완전히 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까지 꺼진다는 거예요. S3가 되면 이해 가셔요? CPU 완전히 꺼져버리는 단계가 바로 S3가 됩니다. 그러니까 S3도 비교적 굉장히 깊은 슬립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연 시간, 다시 깨어날 때 웨이킹업 할 때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냐면 S1은 보통 2초 이내 그리고 S2나 S3는 2초 이상이라고 설명을 했죠. 3초가 될 수도 있고 4초가 될 수도 있고 5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초 안에는 깨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S2, S3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려가 보면 S5와 S4가 남았는데 두 가지는 비슷하죠. 전원이 완전히 꺼지는 건데 특징이 있다면 S4는 최대 절전 모드로서
깨우기 회로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깨우기 회로가 전원 공급이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깨우기 회로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 깨우기 회로가 전원 공급이 여전히 되고 있다. 반면에 S5는 완전히 전원이 꺼지지만 전원 버튼 자체는 일단 눌렀을 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버튼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그래 이제 버튼이 눌러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정도의 전원 공급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제한 없이 길다. 자, 웨이킹 되는 타임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길어질지 몰라요. 2초 이상이 될 건 확실한데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스템 전원 상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시스템 파워 폴러시 매니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 전원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전원 상태를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큰 그림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현재 만약에 AC 전원을 쓰고 있다 아니면 배터리를 쓰고 있다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시나리오를 결정해가지고 최적의 컴퓨터 사용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S0부터 S5가 그와 같은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원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전원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CMD 창을 열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파워 CFG 명령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떠한 시스템 전원 상태를 지원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때요? S3를 지원한다는 말이 써 있죠? 그 다음에 최대 절전 모드 하이버네이션, 그죠? 하이버네이션이 되겠습니다. 하이버네이션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 빠른 시작. 빠른 시작은 S0 중에서도 스탠바이, 모던 스탠바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컴퓨터는 요렇게 된 건 쓸 수가 없군요. S1과 S2는. 그리고 S0도 저전력 유유 상태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원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도 한번 직접 열어서 파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윈디버거를 가지고 연결을 했을 때에 사용해 볼 수 있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파워 캐퍼빌리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 파워 캡스라는 명령을 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파워 버튼이 있는지, 슬립 버튼이 있는지, S5를 지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밖에 이제 펄러시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펄러시는 결국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림, 요 장치 관리 제어판에 있는 이와 같은 세팅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설정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느낌표 PO 펄러시라고 치시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윈디버거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타이핑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컴퓨터의 파워 펄러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워 캐퍼빌리티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가 되겠네요. 시스템 전원 상태와 디바이스 전원 상태. 자, 윈도우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시스템 전원 상태만 알아서는 안 되고 디바이스 전원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시스템 전원 상태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경험해서, 자,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유저가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전원 상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S0부터 S5의 이 용어들은 일반 사용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알거나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라면, 자, 이거에 따라서 모든 디바이스 제조사, 즉, 하드웨어 제조사가 그 상태에 따라서 일관적인 어떤 전원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윈도우 시스템이 S3 모드로 전환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가서 만약 윈도우가 S3 모드, 요 모드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워 매니저가. 그러면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이 명령을 줬다고 하면 이걸 디바이스가 받아들일 때 이 S3는 모든 장치의 전원을 다 꺼야 되는데 CPU도 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유독 메모리는 전원이 살아 있습니다. 메모리 말고는 다 전원이 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모드는 시스템 전원 상태인 거예요. 나는 이 시스템 전원 상태에 들어가는 걸 내가 허락은 하지만 내 디바이스만큼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나만의 어떤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장치마다 다 고유하게 자신의 장치에 맞도록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세계에서는 시스템 전원 상태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도 하나의 하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 즉 디바이스 스택 안에서 더 큰 가까이 있는 권위자는 디바이스 폴리시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폴리시 매니저라는 용어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는 저희 시스템 전체를 놓고 지령을 내리는 거라면,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는 그것을 해석해서 시스템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내려보내는 그 명령을 해석해서 내 디바이스가 필요로 하는 적당한 수준의 전원 정책을 내리는 그런 관리자가 바로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설명이 드렸듯이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는 서드 파티 드라이버, 여러분들이 만드는 드라이버이거나 또는 인박스 드라이버들이 그 역할을 보통은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버를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3로 진행해라. 그러니까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디바이스의 전원 공급을 끊어라 라고 명령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디바이스 전원 공급을 끊지 않고 일정 부분 유지를 하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자, S3에 들어갔습니다. 메모리만 전원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전원이 끊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시 깨어날 때는 어떻게 깨어날 겁니까? 다시 깨어날 때는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도 물론 깨어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모뎀을 연결했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르르릉. 그러면 PC가 깨어날 수도 있겠죠. 또 마우스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PC가 깨어날 수 있겠죠. 키보드의 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깨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나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S3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하드웨어 장치들은 전원이 유지돼야 되죠. 전원이 없는데 어떻게 깨어납니까? 어떻게 인식합니까? 제가 마우스를 움직인 걸 마우스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키보드를 누르면 키보드가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깨어나려면,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깨어나려면 해당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은 전원 공급이 유지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S0 상태, S0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윈도우가 바라볼 때는 모든 디바이스는 다 전원을 풀로 공급을 하겠다. 전부 다 최고의 성능을 내라. 이게 S0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디바이스의 전원 공급이 끊어지는 장치도 있겠죠. 이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S0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참 동안 컴퓨터를 만지지 않고 영화만 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만 보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는 거와 관련 없는 나머지 장치들은 전력 소비를 할 필요가 없죠. 마우스가 얼마나 전기를 쓰겠냐마는 마우스, 키보드, 그 밖에 주변 장치들 다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영화를 보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만, 그때 구동되는 리소스들만 전원이 공급이 되면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거 안 쓰는 애들은 전원을 차단해도 될 거란 말이죠. GPS 수신기 같은 거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S0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S0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 사용되지 않는 장치라면 그런 장치들은 전원 공급을 좀 차단하거나 또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 전원 상태, 그 시스템 전원 상태와 디바이스 전원 상태 간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고, 그 차이는 또 디바이스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디바이스 전원 상태를 기억을 할 때 네 가지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치 S0부터 S5까지 6개가 있던 것처럼 디바이스도 D0부터 D3까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을수록 전원 공급이 최대이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원 공급이 끊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라는 점은 유사하죠. 그리고 여기 D2단계는 어떤 용어로 보통 쓰이냐면 리모트 웨이크업 디바이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슬립 상태에 있을 때 그 슬립 상태를 깨우게 하는데 사용되는 디바이스, 컴퓨터를 웨이킹업 하는데, 웨이크업 하는데 사용하는 디바이스, 그런 디바이스를 리모트 웨이크업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그런 리모트 웨이크업 디바이스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면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하드웨어 장치가 최소한 아주 작은 양이라도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어야만 깨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를 우리는 약간은 전원 공급이 되어 있는 단계다. 그래서 D2라고 부르는데 그 D2 단계가 대표적으로 리모트 웨이크업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매핑 테이블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그런 정책입니다. 꼭 이렇게 이런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형적인 정책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만약에 시스템 전원 상태가 S0부터 S5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디바이스, 구체적으로 디바이스 스택은 자신들의 디바이스 스택은 어떤 전원 상태를 가지길 원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S0일 때는 자신의 디바이스도 D0, 풀파워가 공급이 돼야 되고 반면에 S1일 때는 D1 단계로 한 단계 낮추기를 바라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S2나 S3 슬립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건 D2 단계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버네이션으로 들어갈 때는 나도 역시 D3 완전히 전원을 끄고 싶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책은 하이버네이션 체제 절전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깨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 디바이스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이 전원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걸 다시 깨우는 건 이 디바이스는 아무런 작업을 안 하겠다. 이게 바로 D3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5 완전히 전원을 끄는 상태는 여전히 D3 디바이스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걸 매핑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그 매핑 테이블을 채워주는 역할을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하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실습을 하실 때에 한번 살펴보시게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매핑 테이블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스템 전원 상태를 어떻게 디바이스 전원 상태로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 매핑 테이블을 실제 누가 사용하는 것일까? 누가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걸까요? 매핑 테이블을 사용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자,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디바이스 파워 폴러시 매니저. 제가 너무 줄여서 쓰죠? DPPM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디바이스 파워 폴러시 매니저. DPPM. 바로 이 드라이버가 이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핑 테이블을 보고 자, 자신에게 내려오는 정책이 만약에 윈도우로부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S3로 내려가라 라는 지령이 내려왔다고 쳐봅시다. 자, 윈도우 쪽에서 시스템 파워 폴러시 매니저가 여러분 디바이스 드라이버한테 S3로 들어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 디바이스는 S3로 들어가 라는 말은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D2로 바꿔라는 말로 해석하겠다. 이게 지금 매핑 테이블이잖아요. 이 매핑 테이블을 참고해가지고 읽어서 S3를 D2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내 디바이스는 D2로 전원 정책 명령을 내려보내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DPPM이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시지만 이것은 이제 점점 감이 잡히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 계속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스템 파워 폴러시 매니저는 SPPM은 시스템 전원 상태를 가지고 요 값을 이제 우리 디바이스 스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S3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 S3를 디바이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디바이스 입장에서 S3라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디바이스 파워 폴러시 매니저가 요 S3라는 말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D2로 바꿔야 되겠다. D2로 바꿔야 되겠다. 또는 D3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매핑 테이블 값을 참조를 해서 그대로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우리의 디바이스 스택이 전원 절전 모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역할. 그게 바로 DPPM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시스템 전원 정책 관리자와 디바이스 전원 정책 관리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파워 폴러시 매니저가 여러 디바이스 스택이 존재하죠.
그렇죠? 디바이스 스택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겁니다. 각각의 디바이스 스택 측으로 시스템 파워 스테이트를 담은 명령을 보낼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S0, S1, S2, S3, S5, S4 이런 이제 시스템 파워 상태를 가지고 명령을 보낼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S3로 가라 또는 하이버네이션으로 가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해석을 누가 하느냐면 디바이스 파워 폴리시 매니저, 그러니까 디바이스 PPM이라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 반드시 디바이스 스택 위에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디바이스 PPM은 이 시스템 파워 스테이트를 해석을 해서 어떤 명령으로 디바이스 파워 스테이트로 바꿔서 명령을 내려보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디바이스 PPM의 역할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알아야 될 거는 드라이버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좀 막연한 내용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전원 공급을 다시 재개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해야만 윈도우 시스템이 원하는 그 전원 정책 폴리시 시나리오에 맞춰서 여러분들 디바이스도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은 맞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바로 오늘 이 설명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하드웨어가 갑자기 전원이 꺼졌어요. 다시 전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전원만 공급하면 바로 동작하면 좋은데, 어떤 하드웨어는 전원을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동작하지 않죠. 일정 부분에 초기화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원이 완전히 꺼졌다가 켜졌으니까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초기화라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초기화를 하는데 그냥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사용자가 사용하던 환경으로 초기화할 필요가 있죠. 자, 어떤 걸 제가 예를 많이 드냐면 약간 이제 비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화장실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올 일이 생겼어요. 갔다 왔더니 화면이 다 꺼졌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화면이 다 꺼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영화를 보던 데서 계속 다시 보고 싶은 거죠.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던 데서 다시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누르거나 키보드 눌러서 깨웁니다. 그럼 영화는 하던 데서 다시 재개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원이 꺼지기 전에 무엇인가는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어딘가는 저장을 해놔야만 다시 전원을 공급했을 때 복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전원 공급을 차단할 때는 반드시 준비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준비 작업. 즉 전원이 그냥 차단되는 걸 막고 뭔가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할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 그것을 레디 작업 또는 준비 작업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전원이 다시 들어와서 재가동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사용자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장, arming이라고 합니다. arm, 그렇죠? 무장한다는 거죠. 재무장 작업. 그래서 준비 작업과 재무장 작업, 이 두 가지가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주변 장치라 하더라도 전원이 꺼지고 켜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전원이 꺼지고 켜졌을 때 사용자가 볼 때는 그 전에 쓸 때처럼 계속해서 쓰기를 원하는 거지, 다시 또 초기화를 사용자가 하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자가 쓰던 그 환경으로 그대로 복원시켜주는 작업, 재무장 작업, 그리고 그 재무장 작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 준비 작업,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원 공급이 높은 상태에 있던 어떤 상태에서 전원 공급이 낮은 상태로 떨어질 때 반드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전원 공급 상태가 변경되기 이전에. 당연하죠. 파워를 끄기 전에 준비할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재무장 작업은 당연한 얘기지만 전원 공급 상태가 변경된 이후에, 그러니까 전원 공급을 한 뒤에 낮은 상태에 있던 어떤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전원 공급 상태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서야 재분양이 가능한 거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작업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보통은 FDO,
펑셔널 디바이스 오브젝트나 또는 PDO,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단계에 있는 드라이버들, 이거 관련된 드라이버들. 그리고 우리가 디바이스 스택을 배웠잖아요. 그 디바이스 스택에 FDO, 펑션 드라이버나 또는 PDO,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애들이 보통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준비 작업에 이제 개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 파트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실습은 특별히 없지만 좀 천천히 이 파워 매니지먼트라는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저와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